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이죠. 기억도 안 나는데 언제 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새로 작업실을 바꿨기 때문에 한 번씩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럭셔리하네요. 되게. 저는 기생충이 생각나요. 영화 기생충. 이 반지하. 근데 여기는 완전 지하니까 기생충보다 약간 더 밑에. 좀 더 럭셔리한데 거기보다. 네, 어쨌건 오늘은 그래서 기생충 얘기입니다. 패러사이트. 어떻게 영화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좋았습니다. 사실 제가 옥자를 조금 아쉽게 생각해서 저는 아쉽다고만 했습니다. 예, 아쉬웠다 옥자는 좀. 예. 근데 사실 제가 마더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약간 점점 좋아진 느낌. 저는 약간 살인의 추억 말고 플랜더스에게 좋았어. 굿. 예. 근데 그 다음에 살인의 추억 베리 굿. 예. 더 좋았어. 그 다음에 괴물 살인의 추억이 비슷하거나 하여간 좋았어 하여간. 그 다음 마더는 더 좋았어. 약간 마더는 엑설런트였거든요. 약간 제 인생 영화 중 하나여가지고. 그 다음 두 작품은 좀 설국열차는 아리까리한데 좋긴 좋은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옥자는 이랬거든요. 근데 기생충은 다시 예전에 봉준호 감독님 되게 좋아했던 그 느낌이어가지고 좋았어요. 그 차이는 아무래도 해외 제작진이 아닐까 싶어요. 설국열차랑 옥자는 그 영어권 배우들도 많이 쓰고 해외 스태프를 많이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봉준호 감독님만의 개성이 드러나는 좀 영향력이 좀 줄어든 게 아닐까. 그래서 옥자는 사실 봉준호 감독님 좀 좋아한 할리우드 감독이 찍은 느낌이었거든요. 평범하게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봉준호 감독님 좀 봤네 이런 느낌. 근데 기생충은 적어도 봉준호 감독님 같아요. 좀 돌이켜보면 기생충은 저도 괜찮게 봤습니다. 그냥 재미는 있었어요. 좀 의도가 그랬던 건 아니겠지만 기생충이 되게 상을 주려면 배우에게 줄 수 없는 그야말로 작품에게 줘야 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스카 작품상을 받을 수 있게 된 하나의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물론 일단 영화가 좋았다는 건 기본이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일단 누가 주연인지도 모르겠잖아요. 누가 조연인지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거 송강호도 애매하고 최우식도 그 두 분 중에 한 명인 것 같긴 하지만 애매하잖아요. 그래도 솔직히 좀. 예, 그렇죠. 조연도 다 오밀조밀하게 비슷해가지고 이걸 누구를 좀 주기 애매하잖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시트콤으로 치면 프렌즈 느낌? 네. 6명이 거의 대등하잖아요. 사실 조이랑 레이첼이 좀 높은 것 같긴 하지만 그렇죠. 거의 대등해서 이걸 주연을 누굴 줘야 되면 애매한 느낌? 예, 어쨌건 오늘 지금 핵심이 아직 다가가지도 못했는데 지금 한 5분 날렸습니다. 빨리 하시죠 이제. 뜨겁게. 근데 주제가 뭐예요? 언론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미경 CJ 부회장 네가 뭔 수상소감에 자격이 있냐라고 굉장히 꾸짖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또 반대편에서는 아니 당장 그 오스카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그 로비 자금으로만 100억 이상 지출했다.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건 100억 이상을 지출했기 때문에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별로 좀 많이 가라앉아서 이제 별로 얘기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죠. 또 하루 이틀 지나니까 또 다 잊혀졌죠. 어쨌건 이제 사람들이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럼 그 로비 자금이라고 하는 그 100억 원, 120억, 추정치라서 이건 정확한 건 다 없어요. 150억도 될 수 있고 200억까지는 안 썼던 것 같은데 그 약 150억 원 정도가 도대체 어디에 지출됐느냐. 그때 사실은 이게 100억을 그렇다고 무슨 오스카 회원에게 꽂아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1억씩 이렇게 무슨 100명에게 꽂아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로비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 굉장히 선이란 게 있는 거죠. 어쨌든 되게 애매하긴 하지만 미국은 여튼 합법적인 로비의 선이란 게 있고 제가 알기로 이거 봉준호 감독님이 직접 밝힌 건데 어차피 사실은 전략의 승리인 거예요. 기생충 로비는. 무슨 말이냐면 다른데 넷플릭스는 1000억을 썼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어떤 영화예요?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근데 아이리시맨이 거의 절반은 썼겠죠 거의. 왜냐면 아이리시맨이 10개 부분에 노미네이트 되고 1개 부분을 수상한 눈물의 영화가 됐는데 어쨌건 10개나 노미네이트 된 기대작이기 때문에 이 영화는 어쨌건 생각보다 로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으로는 승부가 안 되는 거예요. 효부가 안 나는 거죠. 비유하자면 진짜 홍진호인 거죠. 임요한이나 이런 사람을 물량으로 이길 수는 없다. 저그는 폭풍처럼 밀어붙여서 이기잖아요. 폭풍처럼 밀어붙인 거죠. 뭘 밀어붙였냐면 봉준호님은 본인을 밀어붙인 거죠. 감독을 밀어붙인 거죠. GV, 행사.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의 인터뷰 이런 게 무지하게 많이 나왔잖아요. 실제로 무지하게 했어요. 그냥 그 오스카 회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오스카 시즌에 하는 소위 오프라인 이벤트가 많단 말이에요. 거기 간 거죠. 거기 가서 그냥
떠든 거예요. 마치 강연을 한 거죠. 강연을 돈 거예요. 물론 거기는 일반 관객보다는 좀 더 영화 관계자들이 많은 이벤트겠죠. 사실 그런 좀 들이받는 현장 이벤트가 힘들어서 그렇지 몸이 효과는 제일 좋잖아요. 사실 그런 게. 뭐 그럴 수 있겠죠. 좋은 인상을 남겨야 되니까 평론가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밑바닥부터 이렇게 쓰는 거죠. 그냥 현장을 쓸어 담는 거죠. 현장을 직접 보면서 저 봉준호 사람처럼 괜찮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이 하필이면 또 번역가도 굉장히 훌륭했고 잘 번역을 해줬고 영화의 번역이 영화의 자신의 말에 대한 번역. 봉준호 감독님에 대한 통역이 굉장히 훌륭했고 또 봉준호 감독님이 굉장히 달변이시고 또 미국인들이 호감 갈 수 있는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어떤 점이요? 좀 유쾌하고 유머러스한데 약간 빈정빈정되게 되게 유쾌하잖아요. 밝고 약간 좀 미국 취향이에요. 제가 보기엔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일까지 마시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 너무 기분 좋아서 뭐 아니면 이거는 이번에는 제가 수상 소감할 줄 몰랐는데 뭐 이런 쿠엔틴 형 너무 고마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딱 미국 감독 중에 굳이 약간 무관이 된 마틴 스콜세지 같은 사람을 호명하면서 당신 덕에 내가 영화를 시작했다 이런 게 되게 약간 좀 가족영화 같은 느낌 있잖아요. 좀 미국 취향의 말을 되게 잘하고 되게 능숙한 사람이었고 통역도 굉장히 잘해줬고 이 모든 게 좀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어쨌건 봉준호라는 사람을 단순히 TV에서만 본 게 아니고 오프라인 이벤트 직접 좀 가까운 거리에서 지근 거리에서 보면서 이 오스카 협회 회원들에게 좀 호감을 많이 얻은 거죠. 그럼 이제 뭐 아이리시맨 같은 경우는 뭐 400억, 500억 정도 썼다.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뭐 100억에서 뭐 150억 선 정도 아마도 썼다라고 하는데 그 쓰는 돈은 뭐 배우들의 이동 이런 데 많이 쓰는 건가요? 이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 거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들 것 같고요. 그 파티가 그야말로 가장 저는 큰 비용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파티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좀 행사 비용? 그야말로 행사 운영 비용이 제일 컸을 것 같고 기생충 같은 경우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사를 하나 제가 가져왔어요. 넷플릭스가 정말 돈을 많이 썼는데 할리우드가 과연 허락해 줄 것인가? 허락하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엄청 비싼 파티 그리고 빌보드 5개 광고 그리고 뭐 전 세계에서 상영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근데 사실 그러니까 홍보비 되게 모비라고 하니까 되게 좀 별로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홍보비인 거예요. 홍보비. 홍보비인 거예요. 그냥 파티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근데 봉준호 감독님 비교하자면 온라인 광고, 페북 광고 너무 비싸. 유튜브 영상 광고 이걸로는 안 돼. 그럼 내가 직접 간다. 그래서 오스카 회원들이 있는 오프라인 이벤트에 그냥 집중 공략한 거죠. 오스카 회원들 특히 뭐 다른 시상식마다 성격이 다르고 어떻게 수상하는지도 많이 다른데 오스카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 그러니까 표를 던지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배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영화 업계인들이에요. 그리고 진짜 업계인들. 오스카는 전부 다 영화 업계인들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우들이 그런 로비를 하지 않으니까 돈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행사나 이벤트나 아니면 이런 입소문을 통해서 왜냐면 이 행사를 워낙 많이 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본 거죠. 그리고 기생충 베리굿 막 이런 식으로 뭐 라이언 레이놀즈라든지 이런 다양한 배우들이 따봉을 외쳤어요. 트위터 같은데 샤라웃을 해준 거죠. 힙합적으로 말하면 그런 게 되게 효과가 있었죠. 홍보 효과가.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홍보를 했는데 사실 저는 홍보비도 홍보비지만 봉준호 감독이 굉장히 라이커블 굉장히 좀 좋아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게 좀 컸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배우들의 입소문도 좋았고 또 하나는 사실은 오스카가 보수적이고 싶지 않았던 건데 하지만 좀 보수적이고 싶은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마다 이제 오스카 심사위원들이 보기에 영화 업계 사람들이 보기에 미국의 한마디로 말해서 외국어 영화 중에서 뭐 기생충 같은 영화를 인정하는 게 넷플릭스 영화를 인정하는 것보다 더 쉬웠다는 거죠. 어찌 보면. 작년에는 알폰소 쿠아로 감독의 로마라는 영화가 감독상과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어요. 좀 성공했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감독상이 아니라 본상은 작품상이고 감독상은 뭐랄까 세미 작품상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몰아줬고 완전히. 그렇죠.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이제 물을 먹은 게 타란티노와 스콜세지인 거니까. 하여간 그래서 뭐 돈만으로 결정된 건 아니다 확실하게. 그렇지만 로비가 없으면 또 안 된다. 마케팅비가 없으면 안 되죠. 마케팅 비용은 있어야 되고 그거를 굉장히 좀 현명하게 쓴 거지만 기생충은 좀 작은 오프라인 이벤트로 약간 다가가는 전략으로 어찌 보면 약간 몸통 박히지죠. 회사로 치면 영업으로 그러니까 약간 대표가 직접 영업을 뛴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했던 거지만 비용이 없으면 안 되죠. 그렇다고. 어쨌거나 뭐 이 최소한의 어떤 마중물, 이 실탄은 있어야 뭘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작품이 좋지 않으면 마케팅을 해도 안 될 건 안 돼요. 그렇죠. 다들 아실 거예요. 심지어 음원 조작이라고 요즘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안 될 음악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냥.
안 될 영화는 안 돼서 영화가 좋았다 일단. 그리고 두 번째는 홍보조차도 저는 어떤 의미에서 영화 자체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영화 어떻게 홍보하느냐도 그 영화의 일부다. 그 대표적인 게 전 마블이라고 생각하는데 마블은 홍보 전략이 다른 데랑 좀 달라요. 좀 티저도 훨씬 더 많이 쪼개서 해놓고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영화의 이전 영화의 티저 영상이 일종의 예고편이잖아요. 예. 캡틴 아메리카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 어벤져스 리도 안 볼 거야? 라는 광고를 일종에 넣는 거죠. 자기 광고. 그건 마케팅 자체가 전 근데 욕하는 게 아니고 그게 마블을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는 마케팅조차도 영화의 일부다. 예. 그거의 비용을 좀 지불해서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 요즘 어떤 물건도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알릴지를 생각하지 않고 만드는 작품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제품은 없어요. 그래서 영화가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영화 이 수상의 결정적인 어떤 포인트는 일단 시기도 굉장히 좋았다. 환경이 사실은 환경이. 모든 영화제 수상작은 그 시대의 산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건 있어요. 탑 5엔 들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퀄리티가 있어야죠. 퀄리티는 보장돼 있는 영화들 중에서 5개 정도. 이 중에서 최종 고르는 거죠. 이제 사실은 5개 중에 뭘 줘도 별 상관은 없어. 그럼 이제 좀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무적 판단. 예, 내가 여기서 조커를 딱 고름으로써 소위 이제 미국인들이 어떤 일본 미국인들이 경멸하는 어투로 인셀 오스카가 될 것이냐. 인셀이 뭔지 모르시나요? 인셀이 뭐죠? 인셀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한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어쨌건 인셀이 될 것이냐. 인셀 영화를 딱 할 것이냐 아니면 타란티노 영화로 약간 옛날 미국을 추억하는 그리고 이소룡을 한 대 나쁜 놈하고 꿀밤 때려주는 영화를 과연 그거를 인정할 것이냐. 최고 영화라고. 예. 아니면 외국어 영화인 파라사이트. 예. 기생충을 할 것이냐. 인 거죠. 이 중에서 오스카의 그 다수의 인원들이 선택한 건 기생충이었던 거죠. 이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부터 영화제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미국의 이벤트들이 약간 얼마나 트럼프와 반대인가 놀이가 된 감이 있거든요. 얼마나 나는 안 트럼프적인가, 안 트럼프적인가, 트럼프가 아닌가. 예를 들면 문라이트라든지 흑인, 동성애자, 약간 예술 영화, 안 트럼프적인.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트럼프와 항상 대립각을 세우는 건 어쨌든 중국이잖아요. 아시아. 그렇죠. 인종차별 그리고 미국에서는 영어 써라 임마 이런 거가 약간 트럼프 정서의 상징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에서 한국어로 된 자막으로 읽어야 되는. 그리고 또 중국이나 일본보다 한국이 뭔가 좀 더 민주적인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 중국보다 확실히 민주적이죠. 일본은 모르겠지만 중국보다 솔직히 민주적이잖아요. 그런 저 아무 말도 안 해서 당연히 그렇죠. 어쨌건 느낌적인 느낌 그런 이 모든 면에서 약간 안티 트럼프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었나 싶네요. 하나만 더 마무리로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존 밀러라고 당시 이제 시상식 중간에 트윗이 나오면서 굉장히 쌍욕을 막 큰 화제가 된 트위터 화제가 돼가지고 이거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존 밀러는 친트럼프 언론이라고 할까요? 약간 언론인 중에 좀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디나 팍스 뉴스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봉준호가 상을 받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각본상 받을 때 봉준호가 각본상을 받았는데 이거는 원스 오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를 이기고 이게 받았다. 근데 그의 수상 소감은 그래 나너 땡큐 이거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한국말로 했다. 이게 바로 미국의 멸망이다. Destruction of America. 미국의 멸망이다. 미국은 영어야 임마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인데 욕을 정말 미친 듯이 먹었고 심지어 그런 악플을 다는 소위 사람 중에는 존 레전드 형도 있었어요. 존 레전드 형 뭐라고 했더라? 너 같은 놈은 멍청한 말을 할 때 돈을 주냐 누가? 이런 약간 패드립이죠 일종의. 그러지 않으면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는 거지? 이런 거. 심지어 거기에 아내가 이렇게 리트윗 같은 걸 날리는 소소한 이런. 아니 그들은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친한파네요. 친한파, 친봉파? 하여튼 그런 존 밀러. 존 밀러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사실 그 존 밀러를 보면서 직감했거든요. 작품상 가능하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이게 좋다 그르다를 떠나서 오스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트럼프가 가장 킹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을 텐데 이게 제일 열받는 거구나라는 걸 딱
캐치했을 것 같아요. 타란티노 같은 백인 감독, 뭐 와인스타인파, 노노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스콜세지, 스콜세지, 넷플릭스, 여긴 노노. 가장 열받는 게 너희들을 가장 열받게 할 수 있는 거는 한국어, 영어 자막으로 봐야 되는. 그리고 수상 소감도 한글로 해야 되는. 기생충이 가장 열받는 게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영어, 여긴 미국이야, 꼭 영어로 써야 돼.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원래 미국에도 많나요? 많죠. 그래요?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은. 뭐 중국 이런 나라들도 좀 그렇지 않나요? 중국은 제가 안 가서 모르겠는데 중국은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언어만 할 줄 알면 굉장히 좀 외국인과도 스스럼 없는데 언어를 모르면 굉장히 좀 닫힌 국가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냥 이건 책으로 그리고 말로만 뇌피셜로 들은 거죠. 그렇죠? 뇌피셜로. 약간 거기서 본 건 아니죠. 약간 꺼모 위키피셜 같은 느낌입니다. 거기서 본 건 아니지만.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열려있지 않나? 그렇죠. 뭐 어디 누가 뭐 어디역 뭐 이렇게 뭐 영어로 대충 물어봐도 어떻게든 우리가 영어로 얘기해 주려고 그러고 뭐 팝하고나 뭐 이런 번역기 켜서 도와주고 싶어 하는. 그렇죠. 왜 FX 노래도 있잖아요. 외국인인 길을 물어보면 길을 알려주자. 여기까지 할까요? 뭐 길을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뭐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하지? 여기까지 하세요 그냥. 이게 마무리가 돼요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